없는 형태도 있었어요. 심지어 안 불안해요? 안 잠그도? 자동차 보험사의 요청으로 생겨났다. 와 너무 말이 된다. 너무 네. 말이 된다. 아 하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신호가 멀리 간다. 다쳐라. 네. 이거야?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형 얘기처럼 들려. 아니야. 여보 눈 가려. 나 아니야.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엔진 스타트 버튼을 이제 손가락을 딱 가지고 자, 우리 PD님 지렸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동차 이야기 큐레이터 아, 강병희의 차마카사입니다. 야! 저희가 그 나날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지난번 회차하고 옷이 똑같아서 같이 찍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맞습니다. 일단 맞는데 오늘 또 뭔 얘기를 해줄 거예요 또? 자, 오늘은 자동차 차키입니다. 차키? 키. 키가 할 얘기가 뭐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라고 할 때 네. 내가 차를 샀다 하면은 그 차를 샀다라는 그 행위의 증표는 결국 내 손에 이 키가 있냐 없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우리 주변에서 먼저 성공한 애들이 차를 사잖아요. 딱 앉자마자 아, 그래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다가 던져놓는 거. 네, 던져놨잖아. 아, 이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 그쵸. 굳이 쫄쫄이 바지 입고 와가지고 여기다 막 넣어가지고 뭐 불로 튀어나와 있어. 야, 불편하지 않아? 빼. 그래? 이런 거. 차키를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 차다. 내가 차를 소유했다라는 어떤 신호적인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좀 키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대중적인 키겠네요. 그냥 벤츠 키가 대중적이에요. 예. 수입차 판매 1위를 찍었던 E 클래스.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 그렇죠. 네, 이 벤츠의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버튼들이 뭐 열고 닫고 하는 거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스킨을 좀 바꿔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쁘다. 그죠? 이쁘다. 아마 몇몇 브랜드에서 나오는 키들은 이렇게 액세서리로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네. 911 경주차, 르망 경주차 예전에 나갔던 그 리버리를 그대로 씌워가지고 의미 있다. 그리고 오래된 차. 야, 이거는 이게 진짜 폼이죠. 느낌 있다. 이거죠. 그렇죠. 차키는 이거죠. 바지 호주머니에 오래 넣고 다니면 호주머니에 구멍 나는. 하지만 느낌 있는 차.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거는 97년식 BMW 5 시리즈. 그럼 이것도 뭐 누르는 게 있어요? 네, 이때만 해도 요 이제 리모컨이 흔하지는 않던 시절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네. 요것도 이제 문을 잠그고 여는 요러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 벌써 30년이 된 차키인데. 근데 요거 신호 이제 멀리 가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신호가 멀리 간다. 진짜 아니에요? 웃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이거 거의 도시 괴담 수준의 이 루머이기는 한데. 근데 얼마나 절박하면. 왜냐면 그죠? 절박하잖아요. 전날 술을 때렸어요. 좀 심하게 때렸어. 근데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 없네? 어디다 댔는지 모르겠네? 이 상황 속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나도 모르게 턱에 안 올려요? 이거를 나도 모르게 턱에 안 올리냐고. 그래서 목 푸는 척하고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선풍기랑 비슷한 거야? 선풍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이게 아무튼 유럽에서는 강한데 네.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전파 인증 규정 때문에 이제 요 강도를 좀 죽여가지고 수입을 했던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사연들이 그때 있었던 거죠. 단순하게 버튼 두 개만 딱 있지만 숨겨져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키를 길게 누르면 창문을 열고 닫는 걸 할 수가 있었어요. 초쳐서 미안한데 이게 거리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차피 가서 닫는 게 낫지 않아요? 다쳐라. 네. 이거야?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이게 거의 기본화되어 있는 기능이거든요. 창문을 연동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뭐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요즘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네. 타고 있는 차량들도 매뉴얼 찾아보면 대부분이 다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차키들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기능들은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넣고 빼고 하는 기능들도 있죠. 제네시스였나? 나 진짜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내 후배랑 같이 있었는데 우리 주차장이 좀 좁았어요. 근데 그냥 차를 대더라고. 해놓고 내려. 뭐하냐? 그랬더니 차가 들어가. 근데 이제 나오더니 누르긴 차가 나와. 난 너무 감동받았어요. 뭐 이런 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첫 키가 근데 처음부터 있었나? 우리가 차키를 들고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난으로부터 지키는 보안의 역할.
차의 기동을 시작하는 시동의 역할. 네. 초창기에는 시동을 걸 때 키가 필요하지는 않았었어요. 차의 문도 잠기지도 않았었고. 그게 뭔 소리야? 초창기 자동차들은 문이 없는 형태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럼 잠글 필요도 없었나? 근데 안 불안해요? 안 잠그도? 근데 그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애초에 누구나 그 차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겠죠. 운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 근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네. 시동을 거는 방식에서는 적어도 이 키가 존재하지는 않고 굉장히 독특하게 정말 수동으로 차에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앞에 막 돌리는 거 이건가? 예. 그게 경운기. 경운기. 예, 그렇죠. 오케이. 네, 네.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엔진의 그 크랭크 축이라는 이 피스톤 밑에 걸려 있는 그 메인 축이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기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연료도 빨려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이게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데 예. 애초에 이 돌리는 거는 무언가 외부의 어떤 힘이 필요했던 거죠. 크랭크 축에다가 이렇게 꼽는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 네. 막대기를 놓고 사람이 근력을 이용해서 요거를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빡시겠다. 네. 근데 회전을 시킬 때에 힘도 많이 들어서 네. 뭐 노약자나 여성들은 사실상 이거를 감히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건 또. 그리고 회전이 시작한 다음에는 또 빠르게 이거를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그 엔진의 고RPM으로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크랭크 축이 계속 돌면서 턱이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4대 뭐 600 이런 게 있었겠네. 지금이야 뭐 4대 600. 3대 500 치겠지만 그때는 사실 크랭크를 100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크랭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처음에 네. 시동을 거는 요 네. 작업을. 네. 그 이 크랭킹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에 타는 자리의 이름이 조수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조수석은 그렇게 상석의 느낌이 아니었네요. 조수석은 정말 조수석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조수석은 옆에 있었고 이 상석이라고 불리우는 자리는 뒤쪽에 따로 2열이나 3열 공간, 심지어 상석만 지붕이 있는 자동차들도 많았어요. 아 마차 느낌으로 옛날 마차 느낌으로. 1열은 나무 벤치인데 2열은 가죽으로 폭신폭신하게 덮여있는 소파가 달려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위치였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조수석이 승차감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또 시대에 따라 뭐가 달라졌구나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시동을 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전동 스타터. 전동 스타터? 네, 지금 이제 요즘에 있는 전동 스타터요? 네, 전기 모터가 처음에 엔진을 돌려주고 시동이 걸리면 바로 분리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그런 스타터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럼 이미 나왔던 거네요. 전동 스타터에 관련된. 네, 그래서 개념은? 이제 요 전동 스타터를 처음 도입을 했던 게 캐딜락이었어요. 캐딜락. 네. 아이씨. 근데 이게 뭐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키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발로 버튼을 꾹 누르면 시동을 걸어주는 킥스타터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트럭에 요즘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 군용차에도 지금도 남아 있고 본 것 같아서. 네. 요 클러치 페달 옆에 보면은 동그랗게 발로 밟는 버튼 같이 생겨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운전병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 뭐냐고. 이제 이것만으로도 근데 사실 굉장히 그 자동차라는 게 좀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러면 그냥 밟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편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엔진에 시동을 거는 거랑 네.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는 거랑 전혀 같은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슬슬 도난 사고들이 증가하는 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금 장치, 시건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게 자동차 보험사의 요청으로 생겨났다. 와 너무 말이 된다. 너무 말이 된다. 네, 너무 말이 돼요.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키를 꽂아서 돌려서 시동을 거는 자동차는 크라이슬러가 처음 만들었어요. 크라이슬러에서 이제 요 턴키 방식이 되고 이게 거의 한 그 이후로 60년 정도를 차에 처음 시동을 거는 방식을 지배하게 된 거죠. 형님도 이거 이렇게 걸어서 시동 걸었던 차도 막 있죠. 저도 있죠. 탔었죠. 렌트하면 그런 차도 꽤 많았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그랬었고 기본으로 일단은 차를 렌트하면은 대부분 그런 차니까 뭐 신선한 차 안 나오니까 수동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아니 뭐 그런 차 많이 운전해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실내에서 가장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게 사실 요 키홀 주변이에요. 맞아. 막 이러고. 안 보고 막 이렇게 찌르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거기가 막 흠집 나는 차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고급 차들은 그 키홀에다 조명을 달아줬습니다. 거기가 이제 거기가 은근히 낮에도 컴컴해요. 이 키를 꽂는 위치가. 맞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은은하게 동그랗게 조명을 넣어서 뭐 낮이건 밤이건
옆에 긁지 않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나오긴 했었죠. 열쇠도 꽂는 위치들도 막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 보면은 어떤 차는 왼쪽에 있고 어떤 차는 오른쪽에 있고 이거는 뭐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맞아요. 차 운전대 기준으로 뭔가 오른쪽 어딘가에 차 키를 꽂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 차만 하더라도 요 차만 하더라도 제 키를 들어가서 왼쪽으로 꽂아서 여기에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왜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키를 꽂아서 돌리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레이스카를 만들었던 그리고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전시켰었던 이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보면 맞아요. 왜요? 르망 24시라고 하는 레이스가 네. 스타트 방식이 좀 독특해요. 차를 도로 한쪽 편에 쭉 일렬로 나란히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내려서 길 건너편에 맞아. 반대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출발 신호가 탁 나오면 차로 막 뛰어가요. 맞아. 뛰어가서 점프하듯 차에 딱 탄 다음에 오케이. 시동을 걸고 누가 일찍 출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매뉴얼 기어잖아요. 기어 레버를 오른쪽 손으로 이걸 잡고 넣어야 되는데 키 시동이 오른쪽에 있으면 키를 돌리고 그 다음 기어를 해야 되잖아.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자마자 왼손으로 키를 돌리고 오른손으로 기어 레버를 바로 넣으면서 동시에 출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여기서 한 0.5초라도 벌고 싶다. 1초라도 내가 먼저 가고 싶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 경주차 키를 왼쪽에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대로 양산형으로 오게 되면서 약간 우리는 르망에서 이쪽 내구레이스 바닥에서 뛰었던 브랜드야 라는 거를 조금 알리고 싶었던 거죠. 왼쪽에 있는 이유는 그냥 개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네. 이런 거가 있구나. 네네네. 경주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그 시동을 거는 절차가 우리 전투기 스위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토글 스위치 있잖아요. 봤어요. F1. 네, 다큐 때문에. 요거를 딱 켜서 일단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전기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한번 딱 올리고 버튼식으로 누르는 버튼, 그 엔진 스타트라고 하는 요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시동이 걸리게끔 되어 있죠. 요런 키랑 버튼 스타트 요거를 같이 썼던 차들도 있어요. 왜요? 레이스카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였나? 어쨌든 양산차니까 키는 필요했고 예. 문을 잠궈야 됩니다. 그렇죠. 시동을 거는 거는 버튼식으로 좀 켜주고 싶었던 혼다의 S2000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잠깐 탔었던 차량인데 정말 찐 레이스카의 느낌을 양산차로 만들었던 게 S2000이라는 그 모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그래서 꽂고 절컥 걸리고 한 칸 딱 돌리면 전기가 윙하는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엔진 스타트 버튼을 이제 손가락을 딱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쫙 부릉. 그건 약간 남자 감성이다. 남자 감성. 이거 벌써 좋아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좋아하잖아. 지금 홍금 PD도 지금 벌써 거기서 웃잖아. 뭔지 알거든. 지금도 BMW 차량들도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빨갛게 M 모델들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 PD님 지렸는데 지금 서두르면 안 돼요. 뭔가 막 하지 말고 이게 그 순간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자동차 시동 거는 얘기하는 거지? 네. 알겠어. 알겠어요. 뭔 채널인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키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형태의 키잖아요. 네. 각각 키들의 모양들이 다 달라야지만 되겠죠. 이게 똑같으면 사실 한 키로 모든 차를 다 열 수 있으니까. 맞네. 그렇죠. 근데 군대에서 쓰는 차량들은 키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2차나 다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게 키를 갖고 있던 운전병이 총 맞아서 어딘가 가서 죽었어. 그러면 그 차를 다시 누군가 와서 옮겨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우리 수많은 운전병들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 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키가 다 다르면 이걸 관리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키가 그냥 하나 가지고 다 똑같이 쓰더라고. 영화에서 나온 그 장면들은 좀 잘못된 장면들도 있네요. 뭔 영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차 키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뭐 다른 차 키를 또 가지러 가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군용차를. 보통 영화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전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틱틱틱 이렇게 보통 거는 거 영화 방식 아닌가? 영화에서 하나 맞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즘 차량은 이렇게 시동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 차 이런 거 아니었나? 그거는? 옛날 차 중에서도 정말 옛날 차.
아 진짜요? 네네네. 뭐 이게 90년대 이후에 나온 차량들이라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던 나왔던 그 영화들 정도의 세대만 해도 이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동 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이기는 했어요. 80년대 차량만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 키가 생겼고 네. 키에 이런 리모컨 형태가 생겼잖아요. 네. 이 리모컨 형태가 되면서 단순히 얘가 이 버튼을 누르면 무선으로 문을 열어라 이 신호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누를 때마다 차와 리모컨 사이에 일종의 암구호를 대요. 암구? 암구호도 암구 알지 우리 군대. 그죠, 그죠. 나 군대 갔다 왔어. 이모빌라이저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어쨌든 이모빌라이저. 단순히 이 명령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서로 통신을 해서 너가 내 차 키 맞아? 너가 내가 찾는 차 맞아? 이거를 서로 상호 교환을 해요. 그리고 그게 오케이가 될 때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애초에 시동 장치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로 한다는 건 지금 되게 허구네요. 허구죠. 허구 중에 허구입니다.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모빌라이저가 지금은 다 기본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키 없이 만약 건다 그러면 요렇게 하는 요 장면을 영화에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해킹하는 그 통신 장비가 있어야 돼요, 차라리. 아. 그래서 걔가 이제 삑삑삑삑해서 이슈를 교란시켜 가지고 시동을 건다 하는 게 사실상 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내 시계에 그런 컴퓨터가 달려있다고 치고 그렇죠. 갑자기 그래서 띡띡띡띡 하면은 차라리 윙 걸리는 게 그건 차라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아 그게 현실적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이게 오케이. 선 뽑아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차 전체가 먹통이 될 확률이 크다. 그럼 그건 어때요? 옛날에 그 차량 보면은 시동 막 꺼지는 장면이 있으면 전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내려 이래가지고 밀잖아. 밀면서 시동 거는 거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 수동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는 가능한 차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이거는 결국 그 아까 우리가 초창기 차량들이 크랭크, 크랭킹을 했던 요거를 네. 밀어서 그 바퀴가 돌아가는 그 힘으로 이 크랭킹을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오토미션 차량들은 애초에 전기가 죽어 있으면 동력원을 붙이거나 떼거나 하는 요 제어 자체가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데 수동기어차는 클러치 페달을 이용해서 요거를 기계적으로 붙이거나 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를 엔진 쪽으로 거꾸로 전달해 주는 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즘 나온 차인데 수동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모빌라이저 키는 있어야겠죠. 차 키에 배터리가 나갔으면? 차 키에 그 이모빌라이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신부가 있거든요. 네. 그게 보통 그 핸들 운전대 컬럼의 옆쪽이나 아니면 요 가운데 쪽 어딘가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키를 갖다 대놓고 버튼을 누르면 걸려요. 건전지가 없어도? 네. 어떻게 암부가 어떻게 되는데? 통신보안 고구마 이제 이런 거 그쪽에서 이제 정말 근접되어 있는 형태에서 신호를 받는 거죠. 귀속말인가? 나야 고구마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키를 갖다 대라고 이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 차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겼지만 포르쉐도 이렇게 뽑으면 키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다 있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키들이 있고 문 손잡이에도 가보면 도어 핸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살짝 들춰보면 키 홀이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넣고 이제 돌리면 문은 열리게 되는 거죠. 어. 우리 지금 집에서 문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죠? 버튼 누를 때. 그렇죠. 버튼 이게 번호, 비밀번호. 번호. 자동차에도 그 비밀번호로 들어가던 잠깐 과도기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고? 어디에다가 눌러요? 거기 버튼 누르는 게 있었어요? 키패드가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있었어요. 차 문에? 차 문에. 이것도 당연히 미국 브랜드만 했다. 지금 보니까.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런. 요즘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키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문 안 할까? 지문 이미 나왔죠. 차 안에 탄 다음에 나 탔다 이거를 인식하는 지문 센서가 달려있는 차량들도 한 2년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왔어요? 국산차 중에 이제 상위 모델들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 대리기사님이 운전 못하는 건가? 그때는 이제 차 키를 안에다가 놔놓고 운전할 수는 있죠. 그럼 나중에 홍채도 되겠네? 충분히 가능하죠. 오 신기하다. 네네네네. 뭐 이런 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게 이미 지금 차 안에 운전석에는 운전자의 눈동자를 트래킹하는 센서가 달려있는 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런? 그거는 차 안에서 운전할 때 지금 졸고 있지는 않은지 필요하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서 경고를 해주기 위한 목적인데 좋다. 요거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은 홍채 인식으로도 충분히 인증을 하고 시동을 그 사람에게만 걸어주는 기능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차마카세에서 나오겠다. 이미 지금 이제 그 차의 문을 여는 방법 있잖아요. 네. 차의 문을 여는 방법에서는 더 이상 요즘 차량들은 이렇게 요 버튼들 누르는 방식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아 맞아. 이것마저도 귀찮다 이거죠. 어. 그래서 키를 소지한 채로 차의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겨버리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버튼 자체가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리모컨 키를 내주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리모컨이에요? 버튼이 없는데? 그냥 이제 나라는 걸 인증해주는 액세서리인 거죠. 주인이 차 곁에 왔다. 그냥 카드 같은 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느낌? 카드 방식. 아니면은 이렇게 좀 조그만한 키 뭉치처럼 생겨 있지만 실제로는 버튼은 아무것도 없는. 감성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뭔가 좀 감성이 달라졌죠. 근데 이게 편하기는 한데 스위치가 없다 보니까 어. 멀리 있는데 문을 누구한테 열어주고 싶을 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카메라 장치가 이 비필러 있는 쪽에 달려서 음. 차에 접근했을 때 이제 어쨌든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들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야, 그게 대박이네요. 네, 네. 그럼 나중에는 차키가 진짜 없어지나? 차키가 없어지는 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디지털 키라고 해서 스마트폰 안에다 키를 심고 다니는 그러니까 BMW 그렇게 되더만, 그렇게 맞아요. 하더만 뭐 네. 앱에 들어가니까 하더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키 형태로 가거나 팔찌처럼 차는 키. 아 필요하겠다. 좋다. 뭐 그건. 이제 요런 것들 뭐 예, 레저를 하고 막 물에 젖어도 괜찮은 형태로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키 자체를 없애는 게 지금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보고 있는 방식이죠. 거꾸로 간다. 우리 옛날 초반에는 차키 만들어내라고 그렇죠. 보험회사 그러더니만 지금은 차키를 없애야 된다고 하고 있고. 신기하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어쨌든 키가 보안이라는 기능과 그 시동이라는 기능 요거를 지금 이제 담당을 해주는 목적인데 보안은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검증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시동적인 측면에서의 키의 역할 지금은 다 스타트 버튼 형태로 갔잖아요. 근데 이 버튼마저도 없어져 있는 차량들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걸어? 그냥 차에 타면 시동이 걸려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기차에서는 그냥 전원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전원이 들어와 있고 운전자를 맞이할 준비가 끝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의미 있는데 그냥 앉아 있고 싶은 거였고 그냥 등 뒤에 누워서 음악 듣고 싶은 거였는데 난 시동을 걸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왜 지가 맘대로 걸어? 그래서 시동을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터치하면 안에 어딘가에 기능이 나와요. 싫은데. 나는 그 어딘가에 막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도 싫은데 애초에 안 걸고 싶었는데 시동 거는 순간 분위기 산통 깨는데 나 들어오자마자 딱 누워가지고 그냥 음악 좀 들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형 얘기 좀 100% 공감하는 게 이게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 지금 나는 진짜 시동 안 걸고 싶은데 근데 시동이 걸리거나 나 지금 시동 안 끄고 싶은데 시동이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내 주변에 유부남의 패턴을 잘 읽지는 못하는 그런 발전인 것 같아. 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에 있다가 자기만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런 분들은 괜히 시동 걸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잠깐 앉아 호흡 한번 가다듬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다시 올라가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 얘기처럼 들려. 아니야 주변에 있는데 아니 그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실 시동은 감성적인 영역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형수님이 이거 봐도 괜찮은 거죠? 안 돼. 여보 눈 가려. 나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보면 자동차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자동차 키라는 단어가 단어만 남고 단어는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는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 건가?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 확률이 크겠지만 근데 저는 키라는 걸 들고 있는 게 내가 이 차를 뭔가 갖고 있다. 이건 내 차다. 라고 하는 약간 이 징표 같은 역할은 지금도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 뭔가 좀 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완전히 전자화된 키가 필요 없는 형태로 차가 구동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심볼로서의 남는 키는 특히 고급 브랜드라면 계속 만들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공해가지고 뭔가 이걸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소유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형태로 그래도 남지 않을까. 불필요하지만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은데 그 차키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나도 들고 가볼게. 또 최근에 현대기아차에서 이 전기차들 타보면은 또 다시 이상한 데로 버튼이 갔어요. 어디요?
기어 레버가 이 운전대 컬럼 옆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와이퍼 예. 스위치처럼 나오는데 네, 봤어요. 그 컬럼의 안쪽 뿌리 쪽에 또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을 넣었어요. 생각이 있겠죠.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건 또. 기어 레버 주변으로 간다라는 그 컨셉. 요거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눈에 좀 잘 안 보여서 감각으로 찾기는 어렵고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좀 불편함은 좀 있죠. 근데 언제 그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생활했을 때 내가 이 집 공간을 자연스럽게 내 공간을 느꼈었을 때 눈을 감아도 손을 쭉 뻗으면 책이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것처럼 아마 그런 감각의 시동 버튼의 위치를 고민해서 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